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거기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좀 뭐 어떤 후보는 무대뽀적인 것 같아요. 너무 무대뽀적이고 좀 무식하다라는 그런 거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뭐 주변이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잡음, 그 다음에 뭐 소문, 이런 비리들 같은 것들이 막 아직도 계속 거기 논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후보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거기 대통령이 될 이제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무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투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장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면, 질문자는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또는 역할로서 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분들을 자기 당의 후보로 선출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평가할 때도 기둥으로 쓰거나 연목으로 쓰거나 이래 목재로 쓰려면 굽은 나무가 좋아요, 고든 나무가 좋아요, 고든 나무가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원수로 쓰려면 어때요? 굽은 나무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어디에 쓰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무를 통째로 어느 나무가 더 좋냐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어떤 사람이 더 좋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이 대통령 역할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이렇게 보존하고, 즉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안보가 가장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의 침공을 막을 이런 어떤 국방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외교가 어때요? 잘 돼야 된다. 또 적의 침공이 있을 때는 우리 국방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나라들을 내 편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외교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안전을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안 풀린다고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그 지도자가 국방만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 침공이 막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약한 것을 고려해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와 어느 정도 선에서 자주를 지키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건지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투르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이 침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잘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공을 한다면 막아낼 수 있는 이 국방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력만 갖춘다게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렇게 단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게 이제 비록 큰 나라라 하더라도,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쉬이 침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나라 같은 그 강하고 큰 나라가 고려를 침공했다가, 그러니까 침공할 명분도 없는데 힘만 믿고 침공했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구려가 수나라를 망하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별 명분도 없이 침공하고, 고구려가 저항을 하니까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니까 그 국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국방은 힘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무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국민적인 단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합의,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데도 국민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나라에 여러 민족이 있다면 민족 분열 정책을 써가 막 서로 싸우가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내부에 자본가하고 노동자 중에 어느 한 편만 써가 다른 한 편이 반정부를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종교적으로 어느 한 편이 치우쳐가지고 막 종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지역 간의 어떤 편중을 해가 차별을 해가 어떤 지역에서 반정부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국가는 결국은 분열하게 되고 외세의 침공일 때 지켜야 할 나라가 안 되고 망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경제가 발전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평화가 보장이 돼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그런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각양각색의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많은 다른 나라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통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재로 큰 파워를 가지고 막 강압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다양한 그 의견과 이해관계를 늘 조율해서 어때요? 이렇게 통합시키는 게 있다. 그러니까 민주적 지도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독재형 지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근래 와서 민주적 지도자로서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이분은 독일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정당들, 우리로 말하면 제1당, 제2당, 여당, 야당이 거국 내각을 구성해가 이렇게 타협하도록, 그 민주적인 지도자 되려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이념, 다른 정책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정치를 해야 이게 국민화합 정치다, 통합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배격하고 우리가 뭐 숫자가 많다고 그냥 독주하고 이러면 어때요? 국론은 자꾸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데서 국론 통합, 국민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이라든지 지금 입장이 어떠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일이지 않느냐.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이 제도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가 제일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사실은 기적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죠. 그게 바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지난 1년간 국민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10%는 1년 동안에 소득이 1,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하위 10%는 17만 원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배 차이가 이상 난다. 이거 상위 1% 하면 8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거기다 부동산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함으로 해서 집이 없거나 젊은이들은 집 가질 희망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어떤 코인이나 주식이나 자꾸 투기의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왜? 월급 받아가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제 발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 빈부격차를 그래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는 좀 풀어주더라도 그 소득에 대한 소위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거두고 적게 벌면 적게 받고 해서 이 재분배하는 이런 정책 또 사회 안전망,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사고가 나거나 실업을 하거나 실업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재해가 생기고 병이 났을 때 또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어떻게 되겠냐. 또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더라도 월급을 일정한 이상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소위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최고임금 상한제 같은 것도 둬야 되지 않느냐. 몇백억씩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한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이제 이 기후 환경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금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위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어떤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이게 사실은 개개인들한테는 지지를 못 받을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데 대한 어떤 비전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래 사회에서의 제일 큰 경쟁은 지금 과학기술 경쟁 아닙니까? 그죠? 이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이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많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뭐 나머지는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안보 그리고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경제 정책 적어도 이거를 봤을 때 어떠냐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기준으로 다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대통령직을 준수하는데 낫겠다. 이렇게 관점을 좀 잡고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 훌륭하신데 그 중에 막 이분이 낫겠다. 그게 좀 부족하더라도 뭐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이 빼고 다른 데 어디 있어? 뭐 모셔올 수가 없잖아요.
이 현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분들이 한 분이 이런 일을 다 하기에는 좀 다 부족할지 몰라도 이분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어때요? 저는 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당선되신 분만 당이 권력을 독점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그런 어떤 연합정부 같은 그런 정치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